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가와사키와 요코마리입니다. 가와사키는 시즌 초반 다소 주춤했던 흐름을 빠르게 극복하며 상위권으로의 도약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마르시니와 에리손을 중심으로 한 측면 돌파와 빠른 전환이 살아나면서 공격 템포가 한층 날카로워졌고 중원 조율 역시 안정감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멀티 득점을 기록하며 득점력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홈에서는 4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고 있으며 볼점유를 통한 경기 지배 능력도 인상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지난 시즌 상위권 팀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지 못하고 현재 리그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급격히 저하되며 실점을 억제하지 못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로페스 선수가 분전하고 있으나 중원에서의 연계 부족으로 인해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조직력이 무너지는 모습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평균 실점도 2점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가와사키는 날카로운 측면 돌파와 안정적인 중원 조율을 바탕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높은 실점률과 후반 집중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직 반등의 흐름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과 수비 전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와사키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가와사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이마바리와 도쿠시마입니다. 이마바리는 3-5-2 전형을 바탕으로 수비 숫자에 우위를 두고 역습 중심의 전개를 노리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실바 선수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의 강점을 보이며 인디오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디니즈는 넓은 활동량으로 중원과 전방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공을 오래 끄는 경향으로 인해 경기 템포가 느려지는 부분은 아쉬운 요소입니다. 특히 수비 전환 시 윙백과 센터백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측면 공간을 자주 허용하는 구조적인 불안정성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쿠시마는 3-4-3 전형을 바탕으로 스위칭 플레이와 세컨볼 경합에서 강점을 드러내는 팀입니다. 바셀루스는 대구 시절 활약으로 익숙한 선수이며 문전 침투와 연계 플레이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타리 선수는 뛰어난 시야와 안정적인 볼 배급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스기모토는 측면 돌파와 전진 드리블로 공격의 폭을 효과적으로 넓혀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템포 조절과 공수 간격 유지 측면에서 이마바리보다 전술적으로 더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마바리는 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수비 커버와 공격 전개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도쿠시마는 바셀루스를 중심으로 한 스위칭 플레이와 박스 장악력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템포 조절 능력과 전술적인 완성도를 고려할 때 이번 맞대결에서는 도쿠시마가 좀 더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도쿠시마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야마가타와 교토상가입니다. 야마가타는 전통적인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좌우 측면을 활용한 빠른 공격 전개를 지향하는 팀입니다. 디사로 선수는 박스 안에서의 연계 플레이와 침투 타이밍이 좋은 편이지만 피지컬적인 대결에서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키다 선수는 안정적인 볼 배급과 탈압박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수비 상황에서는 압박 대응 속도가 느리고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이사카 선수는 측면에서 활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공격 전개 과정에서 세밀함이 부족한 장면이 종종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공격의 속도는 살아있으나 마무리 결정력과 조직적인 수비 커버에서 약점이 드러나는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토상가는 브라질 출신 공격수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공격 전개를 펼치는 팀입니다. 엘리아스 선수는 포스트 플레이와 침투 타이밍 모두 뛰어나며 결정적인 순간에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감각적인 자원입니다. 툴리오 선수는 이선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 능력을 겸비한 전술형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릴루 선수는 탈압박 능력과 드리블 돌파의 강점을 보이며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흔들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팀을 이끌고 있는 조규제 감독은 브라질 출신 외국인 선수들을 효과적으로 기용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이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극대화하는 전술 운영 능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야마가타는 좌우 측면의 스피드를 활용해 공격을 전개하고 있으나 마무리의 세밀함과 수비 조직력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교토상가는 제1교포 조규제 감독의 지도 아래 브라질 용병 조합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공격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엘리아스, 툴리오,
무릴로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은 피지컬과 결정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이번 경기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토상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고후와 마치다입니다. 반포레 고우는 3톱 전형을 바탕으로 측면 전개와 세컨볼 싸움에서 강점을 보이려는 경향이 있으나 중앙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와 후방 압박 대응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스이라 선수는 전방에서 마무리보다는 연계 플레이에 더 무게를 두는 스타일이며 레이리아 선수는 좌우 측면으로의 볼 배급과 탈압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토리카이 선수는 활동량과 움직임이 풍부하지만 결정적인 돌파나 슈팅에서는 날카로움이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피지컬이 강한 상대 공격수가 중앙에서 압박할 경우 수비 라인이 쉽게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다는 3톱 전술을 바탕으로 전방에서의 포스트 플레이와 빠른 스위칭 전환을 강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세훈 선수는 등지는 동작과 볼키핑 능력이 뛰어나며 전방에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소마 선수는 빠른 스피드와 침투 움직임으로 공간 활용에 능하며 니시무라 선수는 넓은 시야와 정교한 패스를 통해 이선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세훈 선수의 연계 플레이를 중심으로 이선의 침투 루트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반포레 고우의 수비 집중력을 지속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전술적 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반포레 고우는 3백 전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피지컬 기반의 공격 전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다의 경우 오세훈 선수를 중심으로 이선 연계와 측면 침투가 안정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반포레 고우 수비진은 오세훈 선수의 피지컬을 제어하기에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조직력에서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어 수비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전체적인 전개 완성도와 경기 흐름을 고려할 때 마치다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이와타와 시미즈입니다. 이와타는 전통적인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좌우 측면 전개를 통해 전방 침투를 노리는 전술을 펼치고 있는 팀입니다. 페이쇼트 선수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을 바탕으로 한마무리 능력이 강점이며 크룩스 선수는 볼 간수와 배급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에하라 선수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지만 수비 가담시 커버 범위가 좁아 측면 수비에 부담을 주는 구조적 단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포백 수비진은 간격 유지 면에서 다소 불안정하며 상대의 빠른 전환 상황에서 수비가 흔들리는 장면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미즈는 3톱을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를 통해 전방 압박과 빠른 연계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팀입니다. 일본 국가대표 출신인 타카시 선수는 측면 돌파, 공간 침투,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마무리 능력까지 고루 갖춘 핵심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키타가와 선수는 최전방에서의 침투 타이밍이 뛰어나며 나카하라 선수는 중원에서 전개와 빌드업의 안정화를 이끄는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수 전환 속도가 빠르고 세컨볼 대응이나 수비 커버 밸런스에서도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와타는 측면 전개와 포백 중심의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미즈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능력 그리고 타카시 선수의 클래스가 더해져 경기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전술적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술적인 완성도는 물론 개별 선수들의 기량과 템포 대응 능력 등 여러 측면에서 시미즈가 우세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시미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야마구치와 가시마입니다. 야마구치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 조직력과 측면 전개에 중점을 두며 실리를 추구하는 전형적인 J리그 2부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르카와 선수와 아리타 선수는 박스 근처에서의 침투 움직임은 활발하지만 중원에서의 연결 속도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스에나가 선수는 중원에서 볼 배급을 담당하고 있으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탈압박 능력에서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은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나 상대의 빠른 템포와 속도가 믿는 공격 패턴에는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가시마는 J리그 1부를 대표하는 강팀으로 공수 전환이 매우 빠르고 전방 압박 전술을 정교하게 활용하는 팀입니다. 세아라 선수는 제공권과 득점 능력을 모두 갖춘 핵심 스트라이커이며 타가와 선수는 이선에서의 침투와 연계 플레이에서 날카로운 움직임을 자랑합니다. 또한 시바사키 선수는 뛰어난 시야와 안정적인 볼 배급, 탈압박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조율하는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격 이선과 중원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 전환이 돋보이는 전술적 완성도를 갖춘 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야마구치는 J리그 2부 팀답게 조직적인 수비와 대응 중심의 전술로 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가시마는 세아라, 타가와 시바사키 등 핵심 자원을 중심으로 개별 기량의 차이를 전술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팀입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템포 조절 면에서 가시마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도로 예상됩니다. 가시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7번째 경기는 나가사키와 쇼난입니다. 나가사키는 전방 3톱을 중심으로 좌우 측면 전개와 중거리 슈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야마사키 선수는 빠른 스피드와 돌파 능력이 인상적이지만 마무리 결정력에서는 다소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레르메는 탈압박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볼을 오래 끄는 경향이 있어 팀 전체의 템포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제수스는 중원에서 공격과 수비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나 상대의 압박에 흔들리며 실수가 잦고 수비 가담 범위도 제한적인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템포가 느리며 강한 압박을 받았을 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구조적 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쇼나는 3백을 중심으로 수비 숫자를 확보한 뒤 전방 투톱과 이선 자원의 빠른 공격 전개를 극대화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후쿠다 선수는 중원에서 강한 압박과 볼 탈취 능력을 보여주며 전방으로의 연결 역시 빠르고 간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즈키 선수는 뛰어난 결정력을 갖춘 피니셔로 평가받고 있으며 오쿠노 선수는 공간 침투 타이밍과 이선에서의 마무리 능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드라인 압박 전개는 J리그 2부 소속팀들과는 차별화된 전술 밀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수비 상황에서는 3-1-4 이 포메이션을 활용해 박스 근처에서의 응집력 있는 수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나가사키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실리를 중시하는 운영을 펼치고 있으나 중원에서의 압박 회피 능력과 전개 속도 측면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쇼나는 3-1-4 이 전형을 바탕으로 높은 압박 전개와 안정적인 전방 연계를 통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팀입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전술적 완성도 면에서도 쇼난 벨마레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쇼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8번째 경기는 광주FC와 대구FC입니다. 광주FC는 현재 아챔 엘리트 일정을 병행하고 있는 가운데 리그보다는 대륙 대회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축 공격수인 아사니와 헤이스에게는 휴식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박정인과 최경록을 중심으로 한 로테이션 운영이 예상됩니다. 공격 템포를 다소 조절하면서 안정적인 점유율 확보와 위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홈 경기이긴 하지만 무리한 라인 전진보다는 체력 안배와 효율적인 경기 운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FC는 세징야와 라마스를 중심으로 한간결한 역습 전개를 주된 무기로 삼고 있으며 중원에서의 압박과 수비 전환의 완성도도 비교적 안정적인 편입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전방 침투가 제한되고 득점 기회에서의 마무리 부족으로 인해 공격 효율은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비 조직력은 탄탄한 편이어서 광주FC의 점유 중심 운영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보다는 수비 집중력을 바탕으로 한신중한 운영이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광주FC는 아챔 일정을 병행하는 가운데 아사니와 헤이스에게 휴식을 부여하며 체력 안배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FC는 견고한 수비 집중력을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하고 역습을 통해 기회를 엿보겠지만 득점 마무리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팀 모두 공격적인 리스크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며 무승부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무료 정보방을 운영 중입니다. 무료 정보방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